이메일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당신은 1번과 2번 스타일 중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어떤 직원을 거느리고 있든 5년 안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걸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노구치 요시아키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두 하우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 시작해봅니다.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처음부터 너무 센가? 그런데 사실이다. 통화 내용을 끝까지 안 듣는 건 당연하고 노래방에서는 남의 노래는 듣지 않고 자기가 부를 노래만 찾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 결국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런데 또 사람은 상냥하다. 상냥함과 자기중심적인 이 양극단 사이를 오가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한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라틴어의 커뮤니스, 그리스어의 코이노니아, 프랑스어의 커뮌 등에서 유래했다. 자, 뜻을 보자. 서비스한다, 공유한다, 공통의 가치관, 공동체라는 의미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떨까? 라틴어 커뮤니카레 혹은 커뮤니코가 그 어원인데 공유라는 의미를 지닌다. 공유와 공통화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소의 공유, 목적의 공유,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의 공유를 이룬다. 당신이 직장에 속해 있든 사업을 하든 지금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 납득이다. 납득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객과의 대화에서 상사나 부하와의 대화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납득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설득도 아니고 해설도 아니다. 고객은 당신의 상사와 부하는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과 검증을 통과하면 공유가 되고 이제 각자 이것에 대해 납득을 할지 말지로 끝날 뿐이다. 그 결과 납득은 비즈니스 성립이다라는 이 공식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그 분야의 탑이 된다. 그렇다면 이 납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확히 3단계가 있다. 여기서는 수파리라는 개념이 쓰인다. 당신은 이 개념을 알고 있는가? 검도를 연마할 때 많이 인용되는 수파리는 원래 불교 용어다. 수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단계다. 파는 그러한 가르침과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응용을 해보는 단계다. 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가르침과는 결별하는 단계다. 세세한 스킬에 앞서 당신이 도대체 이런 걸 왜 알아야 하는지 좀 살펴보자. 살아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한 소설가는 최근 살아가는 힘이 감퇴한 주요 요인으로 언어 능력의 쇠퇴를 꼽는다. 본래 언어, 특히 생생한 소통은 지식, 지혜, 역사, 이념, 도덕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살아가는 힘 그 자체인 것이다. 요즘엔 밑에서부터 커가는 고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벽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태연히 그 벽을 넘어 점점 지위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별거 없다. 소통이다. 배려를 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정보를 편하게 제공할 것 같은 사람 등을 일컫는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벽을 허물고 가는 사람의 힘, 그 힘의 기반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개인의 커뮤니티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작아지면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 엄격한 사람, 관계없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세상이 됐다. 즉 이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가? 내가 대화할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상사를 선택 가능한가? 고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아니면 거래처는 참석하고 싶은 회의에만 나갈 수 있나? 일단은 모두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당신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나아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 사회에는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선택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 중에 개인이든 조직이든 결국 살아가는 힘은 선택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어떤 직원인가? 혹은 당신은 어떤 사장인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수파리 커뮤니케이션 단계에 맞춰 어떤 스킬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자. 1단계, 수는 곧 신뢰다. 첫 번째, 신뢰의 단계에서는 배려 스킬이 필요하다.
이 배려 스킬은 납득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힘이다. 배려 스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자기를 확립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자신축과 상대축을 의식하라. 자신축이란 자기 확립의 단계로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신이 상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축이다. 상대축이란 상대 확립의 단계로 상대의 존재를 의식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축이다.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축밖에 없다.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동기부여를 못하고 상대를 움직일 수도 없다. 주로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A씨가 고민을 토로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일단 그가 하는 고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대축이다. 이야기 결과 동료가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은 다시 고민한다. 그리고 내가 난처해지지 않는 선에서 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이것이 자신축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축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상대와 자신 양쪽 모두를 의식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스킬이 가능한 사람인지 알고 싶은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대축을 의식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상대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한지 신경 쓴다. 상대를 진심으로 믿을 줄 안다. 즉 이럴테면 감쌀 줄 안다. 반면에 자신축에만 치우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적을 받으면 몹시 불쾌해한다. 고생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한다. 그래서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상대를 이용한다. 아부를 잘한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이런 1단계 스킬, 즉 상대축과 자신축을 교차해가는 이 배려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이메일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1번과 2번 스타일 중 어떤 스타일인가? 1. 제목이나 보낸 사람, 용량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확인한다. 2. 메일이 도착한 순서대로 확인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상대축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느 쪽일까? 답은 2번이다. 상대축의 치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고 싶다면, 그 근육을 단련하고 싶다면 2번을 철저히 해야 한다. 1번은 전체적으로 메일 대응이나 답장이 늦다. 또한 자신의 우선순위와 상대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불상사를 막기 어렵다. 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답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장하라. 시간이 필요한 답장은 늦어지는 이유를 적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언제까지 답장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면 한마디로 빈틈이 전혀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 의사결정도 빨라진다.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도 없어진다. 이게 바로 배려 스킬이다. 자, 그런데 이게 1단계라는 점을 명심하라. 굳이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대부분의 부모에게선 이 1단계 배려 스킬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신뢰관계를 위해선 상대축을 먼저 보고 강요가 아닌 같이 고민해주는 포지션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일의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된다. 그렇다. 치밀하게 소통하는 인간은 반드시 성공한다. 2단계, 파는 곧 이해다. 두 번째인 이해 단계에서는 논리 스킬이 필요하다. 논리 스킬은 납득을 위해 본질을 정리하는 힘이다. 흔히 말하는 논리 스킬이 결여된 커뮤니케이션은 A라고 내용을 전달했는데 B라고 알아듣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논리 스킬에선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로, 어떤 접근으로 A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특히 설명 책임을 지는 직업들, 의사, 변호사, 정치인, 교사 등 설명이 곧 책임으로 귀결되는 사람에게는 이 스킬이 반드시 필요하다. 3단계, 리는 곧 행동이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 단계에서 필요한 스킬은 정보 스킬이다. 이 정보 스킬은 납득을 위해 확실하게 대화하는 힘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정보 스킬은 단순한 지식을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말하기, 묻기, 듣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상대의 정보를 이끌어내고 내 의견을 덧붙이며 소위 티키타카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정보 스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경영진도, 중간 관리자도 아닌 업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배려 스킬의 크기는 상대에 대한 책임의 크기로 결정된다. 기업에 대한 책임, 타인의 인생이 걸린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배려 스킬을 철저히 길러야 한다. 배려 스킬이 곧 신뢰이기 때문이다. 논리 스킬의 크기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과제의 크기로 결정된다. 과제가 클수록 그만큼 확실하게 전체를 파악해서 그 과제의 핵심을 알아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과제의 크기가 다소 큰 중간 관리자의 경우 이 논리 스킬을 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정보 스킬의 크기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의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으로 알 수 있다. 질이 아니다. 아무런 발언도 질문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것이다. 만약 삶의 돌파구를 만들고 싶다. 이 벽을 내가 한번 넘겠다는 의지가 당신에게 있다면 이 정보 스킬을 철저하게 쌓아 묻고 말하고 듣고는 정보의 티키타카 랠리를 이어가며 대화의 양을 지금보다 몇 배 더 늘려보라. 지금까지 납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스킬을 제대로 살펴보았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서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애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부터 1단계부터 3단계 스킬을 연마해 당신의 삶에 그리고 비즈니스에 마지막으로 일상에 적용시켜라. 모든 것은 인술이다. 돈은 그 결과일 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